여러분, 역사를 통째로 바꾼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중세시대 하면 유럽의 기사, 성,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유럽의 미래를 결정한 진짜 키는 놀랍게도 아시아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그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르네상스나 대항해 시대는 전부 유럽이 혼자 이뤄낸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말이에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질문의 진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정말 놀랍게도 유럽이 아니라 바로 아시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10세기 무렵입니다. 이 시기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서는요, 서로가 있는지도 모른 채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이 각자 쑥쑥 성장하고 있었어요. 와, 이 차이 좀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서유럽은 아직 영주들이 땅 나눠 갖고 농사짓던 봉건 시대인데, 저 멀리 동아시아 송나라는 이미 중앙정부가 딱 버티고 서서 지폐를 사용하고 나침반이랑 화약 같은 최첨단 기술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이건 뭐 거의 다른 행성 이야기 수준이죠. 아니, 이렇게나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세계가 대체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그 계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압도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말발굽 아래 뒤흔든 어마어마한 힘이 등장하면서부터죠. 이 속도 좀 보세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불과 한 세기도 안 돼서 몽골이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하나의 거대한 선으로 그냥 쫙 이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었어요. 역사상 최초의 세계화가 그야말로 폭풍처럼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다가 초고속도로를 쫙 깔아버린 셈이에요. 그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그냥 허물어진 겁니다. 사람, 물건, 생각까지 모든 것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자유롭게 오가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사람이 바로 이 마르코 폴로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비행기도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한 상인이 머나먼 중국 땅에 가서 황제를 직접 만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시대라는 거죠. 당시 세상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연결됐는지 딱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유라시아 고속도로 위에서 도대체 무엇이 오고 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결과는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몽골이 뚫어놓은 길을 따라 움직인 것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상품, 시대를 앞서간 기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사상,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끔찍한 재앙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동양에서 온 이 세 가지 기술이 유럽 중세 시대에 막을 내리는 스위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화약은 기서들이 목숨 걸고 짓기 전 성벽을 종이장처럼 무너뜨렸고요. 나침반은 유럽인들을 미지의 바다로 이끌었죠. 대항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쇄술은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만 독점하던 지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유럽의 역사가 뿌리부터 뒤흔들린 겁니다. 당연히 기술만 오고 간 게 아니죠. 돈이 움직였습니다. 돈이. 아시아의 비단이나 향신료 같은 건요. 당시 유럽에서는 요즘 말로 최고의 명품이었어요. 유럽 귀족들은 이걸 손에 넣으려고 은을 마구 쏟아 부었고요. 말 그대로 최초의 글로벌 직구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위대한 연결에는 아주 치명적인 대가가 따랐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잖아요? 이 네트워크의 가장 어둡고 끔찍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이게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문명을 연결하고 발전시켰던 바로 그 길이 인류 최악의 팬데믹을 실어 나르는 죽음의 고속도로가 되어버린 거죠. 흑사병은 이 길을 따라서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으니까요.
기존의 세상은 그냥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결국 거대했던 몽골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뚫어놓은 길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한 번 연결된 세상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몽골 제국은 무너진 뒤에 우리 역사에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씨앗입니다. 유럽은 혼자 힘으로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를부터 얻은 기술과 지식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라는 거대한 꽃을 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서구 중심의 근대 역사는 아예 시작조차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역사는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또 교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전혀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이 거대한 수레바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굴러가고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이 역사의 흐름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역사는 충돌을 통해서 흐른다. 충돌과 교류를 통해서 흐른다. 예? 좋네요.